안녕하세요. 워싱턴 윤준혜의 윤주입니다. 혹시 반려견 키우세요? 반려견이 집에서 서열 몇 위쯤 되나요? 제 주위에 보면 엄마들이 집 안에서 서열 1위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서열 1번이 너무 아끼는 반려견이 서열 2위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식들 다 크고 나면 반려견을 자식처럼 사랑하잖아요. 남편분의 위치가 반려견에게 밀리는 경우 가끔 봤습니다. 저희 고모네가 그래요. 고모부는 완전 찬밥이시고 반려견은 상전도 그런 상전이 없어요. 아주 떠받들거든요. 저희 집에서도 저희 집 반려견 만두가 아주 아기 때 그랬었어요. 저희 딸이나 제가 만두를 너무 예뻐하다 보니까 만두도 자신이 저희 아들의 위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들만 보면 지저대고 아주 아들 말을 안 들었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아들이 앉아! 만두 앉아! 기다려! 외치는데도 완전 무시하면서 만만하게 봤었죠. 저희 아들이 한 3살 때까진 만두를 데리고 나가면 만두가 아들을 끌고 다녔었어요. 강아지와 사람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열 정리가 필요하죠. 간혹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강아지가 아이에게 으르렁거리고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원활한 강아지 서열 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먼저 반려견이 자신이 서열 1위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보호자의 잘못된 행동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한 침대에서 한 이불을 덮고 자는 거예요. 이는 강아지가 주인과 동급이라는 착각에 빠져 서열 인식에 혼란이 생기게 되고요. 분리불안 증상에 취약해지죠. 두 번째는 과잉보호하는 행동인데요. 이는 강아지 자신이 서열 1위라는 착각을 심어주는 행동 중에 가장 위험한 행동으로 분리불안증의 원인이 될 뿐만이 아니라 강아지를 공격적이고 예민한 문제견으로 만드는 행동 중에 하나예요. 세 번째는 껴안는 행동인데 강아지를 시시때때로 안고 다니며 감싸는 건 강아지가 주인 외에 다른 가족을 무시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올바른 강아지 서열 정리를 위해 적절한 훈련을 시켜주어야 하죠. 또 산책을 할 때 강아지가 앞서 나가는 경우가 있을 것인데요. 이 또한 강아지 서열 정리가 제대로 되지 못했을 때의 행동이라고 하네요. 강아지가 주인 좌측에 있을 때 보상이 주어진다는 인식을 갖게 해야 합니다. 저는 제가 과일이나 고구마를 먹을 때도 제가 먹고 만두에게 나눠주기도 했었거든요. 절대 음식을 같이 먹거나 나눠주는 행동은 강아지의 서열을 헷갈리게 한다고 해요. 사람이 개보다 위여야 한다거나 다견 가정에서는 개들 사이에 서열을 정해줘야 평화가 온다거나 하는 이유로 강아지 시절부터 군기를 잡느라 힘을 쏟죠. 물론 집단 생활을 하는 집단이라면 어디나 리더와 규칙이 있고 그에 따르지 않으면 무리해서 살아남기 어렵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질서 유지를 통한 공동의 생존을 목표로 하는 것이지 강자가 모든 것을 차지하는 약육강식의 단편적 논리를 적응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서열에 집착합니다. 이에 관해 전문가는 서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개의 문제 행동들을 간단히 설명할 수 있어서기 때문이라고 해요. 또한 개들 사이에 서열이 아주 없지는 않지만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유연하고 자연스럽게 조정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서열 문화가 강하다 보니 집안에서도 서열을 중요시하는 성향이 강한 나라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오래전에 한국에 갔을 때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 걸 보고 있었는데 한 7살쯤 돼 보이는 꼬마가 놀이터에 새롭게 놀고 온 다른 꼬마에게 대뜸 야, 너 몇 살이야? 그러자 꼬마애가 6살 이라고 하니까
내가 형이네. 그러니까 까불지 마. 라고 하는 걸 들었어요. 참, 좀 보기 그렇더라고요. 아직 학교도 입학하지 않은 아이들이 벌써부터 나이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서열을 나누고 동생이나 다른 아이를 함부로 하는 태도를 배우는 것이 좀 안타까웠어요. 축적된 문화라는 건 무서울 정도로 사라지지 않아서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서열을 나누고 권력을 휘두르며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는 무례함을 너무 일찍부터 배우는 것 같아요. 미국은 회사에서나 서열이 있는 정도죠. 다들 이름을 부르고 하니까요.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저 서열 문화는 아이들의 인생에 너무 일찍 스며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저희 조카가 한국에 사는 게임 친구와 게임하면서 대화하는 걸 들었거든요. 한국에 사는 아이가 저희 조카에게 너네 아빠 한 달에 얼마 벌어?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실제로 한국 친구에게 물어보니까 정말로 초등학생들이 그런 대화를 한대요. 누구 집에 평수가 큰지, 어떤 단지가 좋은지. 너무 어릴 때부터 누가 우월하고 열등한지를 눈치채고 나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은 서열 사회예요. 한국인은 서열을 중시하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성향이 있죠. 어느 대학에 진학하고 어떤 회사에 취업하고 어느 회사의 브랜드를 구매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데 서열이나 평판은 결정적 영향을 끼칩니다. 한국의 서열 문화는 결국 다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대물림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자동차도 승차감보다 하차감이 중요하다고 하죠. 무슨 말일까요? 내릴 때 타인들의 시선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합니다. 어떤 차를 타는지는 서열을 의미하고 특히 타인들의 시선, 질투나 부러움의 시선을 갈망하는 일과 핵심적으로 이어져 있다는 거죠. 아마 아이들은 이미 자기 부모가 어떤 차를 타느냐를 가지고 또 서로 서열을 나누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어디에 사는지 묻는 것도 일종의 신뢰라고 하던데요. 단순히 강북이냐 강남이냐 정도가 아니라 구에 따라 동에 따라 서열이 아주 철저하게 나뉘어져 있다 보니 어디 사는지 물어보는 것 자체가 서열 확인처럼 여겨지는 것이라네요. 서열을 나누는 병. 이 병은 일종의 우리 사회 불치병이자 난치병 아니에요? 인품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야지 나이나 계급으로 사람을 구별하는 건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일이죠. 나이나 계급으로 서열을 정할 수는 없어요. 인격이나 인품은 나이와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미국에서 외국인을 친구로 사귈 때에는 나이를 따지지 않죠? 인격은 동격입니다. 상대가 나이가 많거나 직급이 높다고 해서 괜히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자기보다 어리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복종을 강요하는 건 야만이자 폭력이라고 생각해요. 장유유서, 남녀 유별과 마찬가지로 이 시대 우리 민족이 세계인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선 반드시 청산척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난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한국 사회의 이 서열 문화는 사회를 안쪽에서부터 갉아먹고 있는 기생충이나 연가시처럼 작동하고 있는 거라는 짐작이 들어요. 타인들을 미워하거나 증오하게 하고 그보다 더 심각하게는 자기 자신을 싫어하게 만들죠. 사회 전반에 서로 간의 신뢰나 이웃이라는 느낌, 공동체 의식도 상당히 갉아먹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미국에 사는 우리 아이들은 나이와 관계없이 어울리고 또 미숙한 누군가가 있다면 다가가서 도와주고 함께하는 것이라고 배우잖아요. 우월한 위치에서 무언가를 휘둘러도 된다는 태도는 정말이지 알게 하고 싶지도 않아요. 중간에 태어나서 서열에서 늘 밀렸던 분들 계시죠? 저도 중간에 찡겨서 자랐는데요. 저희 언니는 첫째이니 당연히 저희 3남매 중 서열 1위. 저희 동생은 아들이고 2대 독자의 막내이니 서열 2위. 저는 3남매 중 당연히 서열 3위였어요. 모든 심부름은
뭐 제가 다 했다고 봐야죠. 하지만 한국 부모님들은 열 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 있니? 라는 교묘한 말로써 그러한 사실들을 얼버무립니다. 부모님도 중간에 낀 자녀는 서열 꼴찌로 인정이라도 하듯이 언니에게는 너가 동생이니까 양보하렴? 동생에게는 너가 누나잖니 누나가 참아 라는 식의 참음을 저에게 강요하셨던 것 같아요. 국민소득 서열, 아이들 서열, 핸드폰 서열, 자동차 서열 등등 요즘 인터넷에서 땡땡 서열이라는 단어를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이 서열은 말 그대로 비교 대상을 일정한 기준으로 순위를 매겨 그 순서대로 배치해 놓은 표를 뜻합니다. 이 서열 시리즈는 2011년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국내 남자 아이돌 그룹 서열을 시작으로 만들어졌었는데요. 어느 초등학생이 친구에게 쓴 편지예요. 우리 집에는 개미가 무척 많았어. 과자나 빵을 먹다가 놔두면 어느새 개미들이 몰려와서 빵을 까맣게 뒤덮었지. 그런데 우리 아빠가 하는 말이 바퀴벌레 몇 마리 풀어놓으면 바퀴벌레가 개미를 잡아먹어서 개미가 사라진다는 거야. 며칠 뒤 우리 집에 바퀴벌레 3마리가 이사를 왔고 아빠 말대로 집에 있던 개미들은 사라졌어. 그런데 이젠 바퀴벌레가 잔뜩 늘어난 거야. 화장실에서 불을 켜면 엄지손가락만한 바퀴벌레가 막 기어가고 천장에도 엄청 큰 바퀴벌레가 떡하니 붙어 있었어. 아무리 약을 뿌려도 바퀴벌레는 쉽게 죽지 않더라고. 아빠는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 돈벌레를 키우자. 아빠 말씀이 돈벌레는 다리가 엄청 많이 달린 징그럽게 생긴 벌레인데 이 벌레가 바퀴벌레를 모두 잡아먹는데 그래서 아빠 말대로 돈벌레를 풀어놨더니 정말 집안의 바퀴벌레가 모두 사라졌어. 그런데 돈벌레는 너무 징그럽게 생긴 거야. 크기도 바퀴벌레보다 훨씬 커서 돈벌레를 본 우리 엄마는 방방 뛰면서 아빠한테 잡아 없애라고 막 뭐라고 그랬지. 그런데 우리 아빠도 못 잡더라고. 이제 우리 아빠는 돈벌레를 잡아먹는 황닷거미라는 녀석을 풀어놓으려고 해. 재밌죠? 저희 집에도 여름이 되면 개미가 많은데 그렇다고 바퀴벌레를 풀어놓을 수는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 집안에서 볼 수 있는 해충으로는 개미, 바퀴벌레, 집게벌레, 돈벌레, 황닭거미 등이 있어요. 벌레들 사이에 먹이사슬이 존재하기 때문에 먹이사슬이 곧 서열이 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이 개미 퇴치를 위해 개미의 바로 위 서열인 바퀴벌레를 풀어놓으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답은 no. 사실 개미와 바퀴벌레 중 어느 해충이 먹이사슬 위에 있는지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곤충들은 그 수에 따라서 개미 수만 마리가 황닭거미를 잡아먹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또한 다른 곤충을 잡아먹는 육식성 곤충이 비단 황닭거미만 있는 게 아니죠. 사마귀도 황닭거미처럼 다른 곤충을 잡아먹어요. 이 외에도 육식성 곤충들은 다른 곤충을 먹이로 삼기 때문에 얼마든지 서열 1위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거죠. 어쨌거나 해충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서열 1위는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윤주야, 나는 더 이상 서열 꼴등이 아니다. 몇 년 전에 친구의 우스갯소리가 생각납니다. 친구의 가족은 아내와 아들 둘, 집안의 서열은 거의 모든 가정이 그렇듯 서열 1위는 아들들의 엄마인 친구의 아내, 그리고 서열 2, 3위는 애지중지 돌봄을 받는 아내의 아들들이고 아내의 남편이자 아들의 아빠인 제 친구는 서열 4위라고 했었죠. 그랬던 친구가 더 이상 자신이 서열 꼴찌가 아니라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도마라는 녀석이 왔거든. 도마? 알고 보니 집에서 키우는 도마뱀을 샀더라고요. 도마뱀에게 서열 꼴찌를 물려준 것이 그리도 즐거운 일이었을까요?
도마뱀의 이름을 붙여줘 가족임을 선언하는 의식을 치르듯이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일을 만들면 좋아요. 함께 여행을 가거나 같은 취미 활동을 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런데 여행을 싫어하거나 관심 분야가 달라 취미를 함께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각자의 활동을 인정하며 관심과 격려를 표현해야 존중과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무관심은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가장 강력하고 부정적인 행동이기 때문이죠. 또 가정에서 서열을 정하기 이전에 중요한 건 배려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인데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나 부득이한 상황에 처해 있는 가족 구성원에게 나머지 구성원들이 충분한 배려를 하는 거죠. 부득이한 외부 상황과 더불어 장애를 안고 태어나거나 발달이 늦어 또래 수준보다 활동이 부자연스러운 사람들도 있는데 이 또한 가족들의 배려가 절실히 필요한 경우라 할 수 있어요. 가족은 사회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는 기본입니다. 사회가 관계로 이루어져 있듯 가족 역시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는데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실천하는 노력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길이죠. 가족 구성원 각자에게 이름이 있듯 모두가 소중한 존재예요. 도마뱀에게 이름을 지어준 것도 소중한 존재로 인정하고 사랑하고자 하는 노력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가족 내 서열은 중요하지 않아요.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